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분 2,000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담화를 지켜본 의사단체도 곧바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번 담화를 두고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자, 내용을 쭉 보니까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지금 대립만 더욱더 팽팽해진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담화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정부가 연일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단체의 의료개혁의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엄중 경고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공의들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 2만 명이 늘어 수입이 줄 거라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의료개혁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OECD국 가운데 1위라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또 이 바이오와 신약, 의료기기 등 국가가 집중하는 산업을 필두로 앞으로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사들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제시된 의료계 안이 논리와 근거가 없는 안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조가 상당히 무겁고 강경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1시간 내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이번 담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늘 담화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최근 겪고 있는 의료 혼란에 대해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오늘 뗐는데요.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 대통령이 이렇듯 송구하다 입장을 낸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의료 공백이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의미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담화 시간의 대다수도 이 의료개혁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담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이 정부에 비판적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강조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이렇듯 특정 현안과 관련해 담화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취임 후 3번째 있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뭐 한 채 물러섬도 없어 보이니까 의사단체에서도 당연히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지금 의사단체에서도 실시간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은 당장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개원이들까지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료 인력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 기존에 남아있던 인력들마저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4월 첫날인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국 의과대학교수 협의회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 대학 교수들도 진료를 줄일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개원이들도 주 40시간 축소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늘 정부 담화가 끝나고도 의사단체는 이 담화에 대해서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이번 담화에 대해 논평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정 대치는 간극을 좁히기보다는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실제 현재 일부 상급 종합병원들이 신규 외래 예약 등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공백이 더 커질까 걱정스러운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현실로 지금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 태어난 지 3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발생한 일인데요. 이날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도랑에 빠졌다 구조된 이후 연이어 이송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처음 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맥박이 잠시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큰 병원인 상급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이 병원 측이 인근 지역부터 이 경기권까지 전원을 요청했지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 병원마다 이송을 거부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심정지에 빠져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료 거부로 최근 대대적인 의료 공백이 드러나는 상황 속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주말 내내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관련해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이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은에서 이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